자, 유치권 성립 요건이 왜 중요하냐면 법정이잖아. 법정 담보물건이니까 법에 딱 정해져 있는 걸 기억해야 돼요. 계약으로 성립한 게 아니니까. 1번이 객체가 물건하고 유가증권이죠. 양가 1번 유치 목적물은 물건과 유가증권입니다. 물건이니까 동산, 부동산, 그리고 유가증권. 2번 물건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방 한 칸에도 유치권 성립합니다. 일부. 다음 양가로 4번 조심하고. 자, 이 유치 목적물은 이 채무자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라도 성립합니다. 제3자 물건에도 유치권이 성립해요. 거기 양가로 4번 유치 목적물은 반드시 채무자 갑의 소유일 필요는 없고 제3자 소유라도 무방하다. 다만 조심할게. 유치권도 담보물건이잖아요. 제3자 소유물도 가능하지만 자기 소유물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기 물건. 왜냐하면 타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남의 물건에만 성립해요. 자기 물건은 소유권이 성립해야죠. 유치권이 성립할 수가 없다. 자, 가장 많이 출제하는 게 2번이야. 2번. 채권과 목적물과의 결연관계. 같은 말 의존관계. 의존관계가 있어요. 결연, 의존. 구별 잘해야 됩니다.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의존관계가 있어야 돼요. 자, 이 물건에 공사대금이 나왔어요. 자, 원래 남의 물건을, 이거는 갑의 물건이잖아. 남의 물건을 딱 안 돌려주면 점유해서 인도 거절한다면 안 돌려주는 거죠. 남의 물건을 가져와서 안 돌려주면 권리행사 방해했잖아. 뭐 절도죄로 감옥에 간단 말이야. 유치권자는 남의 물건을 안 돌려주는 게 유치권이잖아. 그래도 감옥에 안 가는 정당한 사유가 뭐냐? 이 안 돌려주는 물건하고 채권하고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관련성, 결연관계가 있으니까 감옥에 안 가고 성립합니다. 이 결연관계가 없으면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뭐와 뭐가 결연관계가 있어야 돼? 채권하고 목적물 간의 결연관계,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자, 양가로 1번 결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땡땡 저거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죠.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 결연성과는 또 말 의존성이야. 자, 방가로 1번. 자, 제목에 외워야 돼. 채권은 뭘 줄임말이야? 피담보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죠? 요 목적물로부터 채권이 발생한 경우. 쉽게 얘기해서 목적물이 원인이 되어서 채권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돼. 즉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심해야 돼. 물건하고 목적물하고 채권이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이건 외워줘야 됩니다. 1번 대표적인 비용 상환 채권이죠. 비용은 필요비하고 유익비죠.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못 받았을 때 딱 물건을 점유하면 유치권 성립해. 가로 안에 거 비용 상환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다음 2번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건물 공사를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입니다.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을 못 받았을 때 딱 점유하면 유치권 성립해. 거의 비용이죠. 3. 물건의 수리비, 수선비 채권. 비용 채권. 다음 4번 목적물 자체입니다. 물건 자체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말 채권. 외워줘야 된다. 1. 비용상환 채권. 2. 공사대금 채권. 3. 수리비 채권. 4. 물건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을 못 받았을 때 딱 그 물건을 점유하면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입니다. 양가로 2번 오히려 시험이 더 많이 나와요. 결연성이 부정되는 경우 땡땡 적으세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유치권 X. 그래서 이 유치권은 성립되는 채권이 많지 않아요. 이 결연관계 때문에. 자, 결연성이 없는 거 1. 자, 1번, 2번을 답으로 가장 많이 내왔죠.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에요.
자, 보전금은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게 아니죠. 자, 보세요. 임차 보전금.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이야. 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전금 1억에 월세 만약에 10만 원 주기로 했다고 하죠. 이 보전금은 물건 때문에 준 게 아니고 이 월세를 못 받았을 때 담보하게 준 거예요. 그럼 을이 이제 갑한테 보전금 준 거죠. 그럼 임대차가 만료되면 갑은 을에게 보전금 반환할 의무가 있죠. 보전금 반환 청구. 이거는 사람에 대한 권리야. 물건하고 관련성이 없죠. 임차 보전금 반환 채권은 사람, 임대인에 대한 채권이지 물건하고 관련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보전금 반환 못 받았을 때 유치권 성립 안 합니다. 자, 2번. 임차인의 권리금 반환 채권도 마찬가지야. 권리금은 물건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권리금은 노하우죠. 노하우 채권이니까 물건과 관련이 전혀 없어요. 1번, 2번 많이 나온다. 권리금 반환 채권, 임차보전금 반환 채권은 유치권 성립 안 해요. 3번은 조금 전에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지상물 매수청구권. 이것도 옆에 저거 매매대금이야. 시가로 매매가 성립한다 그랬죠. 이것도 사람에 대한 권리지 물건하고 관련이 전혀 없어요. 다음 4번에 사람의 배신행위가 바로 채무불행이죠. 채무불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도 사람과 관련된 채권이지 물건하고 관련성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 5번도 마찬가지.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사람에 대한 권리니까 유치권 성립 안 해요. 6번도 마찬가지. 매매대금 채권입니다. 즉 건축공사 출거 자재대금 채권은 매매대금이지 물건과 관련이 안 돼요. 사람에 대한 채권입니다. 자주 나와. 나중에 암기가 돼야 돼요.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 자 349페이지 와보세요. 3, 4, 9 한장 넘겨서 예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넘겨서 예제 문제, 작년 문제는 32에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결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결련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은 물건과 채권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되는 거 찾아라는 거야. 인과관계. 자, 가보죠. 기억.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 명도시 줄거세요. 뭐가 나왔나요? 권리금 나왔죠. 권리금 성립한다 그래서 안 한다 그랬어. X죠. 권리금 반환하기 약정한 경우 권리금 반환 청구권 가지고 유치권 주장하는 경우 X 틀렸죠. 권리금하고 임차보증금을 많이 출제한다 그랬잖아. 니은 바로 나오네. 니은.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으로서 유치권 주장 X입니다. 뭐라고 외운다. 기억에 권리금 반환 채권, 니은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물건과 전혀 관련성이 없어요.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디귿. 가축은 뭡니까? 동물이죠. 첫 시간부터 얘기했어요. 동물은 물건이야, 물건이 아니야? 물건이라 그랬죠? 동물은 물건이야. 이걸 알아야 돼. 동물은 물건이니까 유치권 성립할 수 있겠네.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 그럼 가축이 먹었죠? 그러면 유치권 성립하겠네. 손해에 관해서 배당 청구권 행사하기 위하여 그 타인이 가축, 그러면 만약에 개다, 소다 말이 그걸 딱 점유해야죠. 가축에 대해 유치권 주장하는 거. 이건 O. 떨어져 출제합니다. 기억의 권리금 반환 채권, 니은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유치권 성립 안 해요. 그러나 디귿의 동물이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은 유치권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내려오세요. 자, 여기 봅니다. 자, 결련관계는, 자, 조심해야 돼. 이 물건을 지금 안 돌려주는 게 유치권이잖아. 자, 남의 소유물을 안 돌려주잖아. 이 물건하고 채권 사이에
결연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건과 점유 사이에는 결연관계 필요 없어요. 3번 채권과 목적물의 동그라미 점유와는 결연관계가 필요 없습니다. 물건과 점유와는 결연관계를 필요 없다. 자, 3번 가장 중요한 3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자, 지금 유치권자는 남의 물건을 안 돌려주는 권리잖아. 그러니까 변제기에 도래하고 있어야 돼. 자, 유치권은 변제기 같은 말 이행기에 도달한 경우에만 성립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남의 물건을 안 돌려주는 근거가 바로 물건하고 관련된 거 또 변제기 도래하고 있어야 돼. 자, 따라서 갑니다. 아까 했던 거네요. 유익비의 동그라미 쳐.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상당한 상환 기간을 동그라미 허여했죠. 허여하면 유예해줬다 그랬죠. 한두 달 유예하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앞에하고 뒤에가 계속 연결이 돼요. 자, 다음 4번 갑니다. 자, 적법한 점유해야죠. 불법 점유는 유치권 성립 안 합니다. 적법하게 점유해야 돼요. 자, 남의 물건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적법 점유죠. 자, 동그라미 1번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면서 존속 요건인 유치권자 동그라미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관계가 없다. 자,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든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자, 그런데 딱 한 가지는 안 돼요. 네 번째 줄 많이 냈죠.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는 유치권의 요건으로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퀄 적어. 직접 점유자는 다 채무자인 때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 유치권자의 점유는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하든 간접 점유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자, 간접 점유도 상관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지금 갑이 을에게 자동차가 고장 나가지고 카센터에다가 차에 맡겼어요. 자동차에 수리비 채권이 1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을이 자동차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카센터가 유치권자. 갑이 이제 내가 지금 급한데 현금이 없으니까 일단 차를 좀 내가 좀 타고 가자. 너가 간접 점유하고 내가 직접 점유하자라고 해서 채무자가 직접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차 가지고 도망가 버린단 말이야. 도망가니까 돈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자라면 이때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심리적 강제가 안 돼요. 도망가 버리니까.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같은 말 유치권의 요건으로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조심하고. 자, 양거리 2번 내려오죠. 적법한 점유입니다. 적법한 점유. 자, 동그라미 1번. 불법 점유는 적법 점유가 아니잖아요. 불법 점유에 의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보세요. 30페이지에 따라서 임대차나 전세권이 종료한 후 어떻게 돼요? 임대차나 전세권이 종료하면 어떻게 돼야죠? 물건을 집주인한테 반환해야죠. 그런데 후에 건물을 계속 점유한 자는 이 사람은 불법 점유자잖아. 불법 점유자니까 그 건물에 대해 비용 지출하더라도 유치권 성립되지 않습니다. 불법 점유자는 채권이 있어도 유치권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 5번 옵니다. 5번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돼요. 자, 유치권은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이니까 배제 특약을 하면 유치권 성립 안 해요. 자, 양가리 1번 중요. 유치권도 무슨 규정이므로? 임의 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합니다. 유효하다는 것은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바로 옆에 기출 보세요. 30회 기출.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유효합니다. 유효하다. 자, 그럼 배제 특약의 대표적인 예가고 양가로 2번입니다. 자, 우리가 임대차 계약이나 전세권 계약하면서 특약에다가 원상복구 특약을 해요. 원상한다. 원상으로 복구하는 특약. 자, 원상복구 특약이 바로 비용채권 포기 특약이야. 비용채권 포기 특약이니까 이때 유치권도 같이 포기되는 거예요.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비용 포기, 유치권 포기입니다. 거기 양가로 2번이 워낙 많이 출제해.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에 건물을 자 줄거세요. 원상으로 복구 나왔죠. 줄이면 원상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한 약정. 요게 유치권 포기입니다. 약정하는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나 필요비 상환 청구를 미리 동그라미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원상복구 특약이란 말이 나오면 비용 채권을 포기한 특약이니까 유치권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걸 알면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할 때 이 특약을 적어야 안 적어야 돼 이거? 안 적어야죠. 내가 임대인이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 적어야죠. 무슨 말 압니까? 그래서 법을 알아야 돼요. 계약서를 잘 써야 돼.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자, 원상복구 특약은 뭐 포기라고? 비용 채권 포기니까 유치권도 성립할 수 없다. 자, 양가로 3번. 만약에 유치권 배제 특약을 했다면 제3자도 주장할 수 있죠. 아까 밑에 이제 까만 색깔 줄거세요.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람 제3자도 특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유치권 배제 특약도 계약이니까 조건 당연히 붙일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유치권이 성립했어요. 다음 페이지. 파란 색깔 3번 유치권의 효력. 아까 효력은 뭐라고 그랬죠? 권리와 의무가 효력이라고 그랬죠? 권리, 의무. 자, 먼저 1번에 유치권자의 권리가 합니다. 자, 권리는 목적을 유치할 권리죠. 유치권. 자, 유치는 인도 거절만 해야 돼요. 사용 수익은 못합니다. 자, 방가로 1번.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으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심표. 자, 남의 물건이니까 사용 수익할 수는 없다. 자, 방가로 2번에 인도 거절의 상대방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도 거절해요. 왜? 물건이니까. 자, 동그라미 1번. 유치권자는 채무자는 물론이고 목적물의 양수인이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된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락인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가압류 등기나 체납 처분 압류 등기가 되어 있어도 인도 거절할 수 있어요. 유치권자는 모든 사람에게 인도 거절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도 거절할 수가 있다. 자, 그 점 좀 조심하고요. 유치권자는 경매 들어갔을 때 경락인에게도 인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옵니다. 양가로 2번. 우측에, 맨 오른쪽에 경매 신청권입니다. 자, 여기서 경매를 정리합니다. 자, 경매 신청권은 우리가 이제 원칙은 두 가지가 있죠. 크게. 자, 우선 변제받기 위한 경매.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 이게 원칙이에요. 예. 자, 예컨대 뭐 저당권자라든지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은 다
우선 변제받기 위한 경매입니다. 자, 경락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경매야. 그런데 아까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우물물의 추가 없다 그랬죠. 이 사람은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를 받는 경매가 아닙니다. 이거는 현금으로 바꾸는 환가를 위한 경매라. 환가. 가치로 바꾸기 위한. 현금화를 위한 경매입니다. 환가를 위한 경매라 그래요. 이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유치권은 그 밑에 322조 갑니다. 제1항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받기 위해 유치물을 주고 나간다. 유치물을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데 바로 밑에 1번 유치권자도 경매 신청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돼. 그러나 유치권자는 주고 나간다. 우선 변제권이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치권자의 경매 신청은 자 주고 나간다. 우선 변제받기 위한 경매가 아니고 현금으로 바꾸기 위한 환가를 위한 경매다. 이게 포인트예요. 유치권자는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 못 받아요. 환가, 현금으로 바꾸기 위한 경매입니다. 자, 그 점 조심하고. 자, 기출문제 맨 밑에 가세요. 자,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도 인도 거절합니다. 자, 유치권자는 피담보 채권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경매 절차에 매수인 같은 말 경락인입니다. 경락인에 대해서도 인도 거절할 수가 있다. 자, 유치권자는 모든 사람에게 인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유치권자가 없는 게 뭐뭐 없죠? 우물물에 추가 없다 그랬죠. 거기 3번.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시죠. 자, 이 건물에 공사대금을 1억 못 받아가지고 우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물이 경매 들어갔어요. 자, 이거는 소유자는 갑이 소유자죠. 경매 들어갔습니다. 경매 들어가서 정이라는 사람이 경락받았다고 하죠. 경락인 같은 말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이 이제 4억에 경락받았다고 해요. 4억에. 경락대금을 딱 납입했어요. 2월 1일 날 납입했다면 납입하는 순간 정의 소유자죠. 이것도 등기할 필요 없죠. 경매니까 그죠? 187조. 경락인이 2월 1일 날 소유권 취득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의 와서 갑보고 야, 어라. 내가 이거 경락받았으니까 내 물건 내놔라 라고 소유물 반환 청구합니다. 이랬을 때 유치권자는 이 정에게도 유치권 주장 인도 거절할 수 있어요. 인도 거절권. 너 공사대금 가져올 때까지는 집 못 주겠다고 인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경락인에게도.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 들어갈 때 유치권자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조심할 게 이 사람은 돈은 누구한테 받을 거야 돼? 이 갑한테 받을 거죠. 그죠? 그래서 돈 달라고 조심해야 돼. 이 채무 변제 청구는 갑한테 해야 돼요. 돈 1억 청구는 갑한테 해야지 정한테 하면 안 됩니다. 정한테는 유치권만 주장해야 돼. 변제 청구를 못해. 이 사람은 채무자가 아니잖아. 자주 나와요. 뒤에 나옵니다. 28회 뒤에 또 한 다음. 유치권자는 경락인 같은 말 매수인에게 그 피담보 채권 우리 1억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잘라주고. 이 정에게 인도 거절권이 있어요. 그러나 변제 청구는 못해. 그 피담보 채권 1억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판례죠. 잘 기억해야 됩니다. 유치권의 개념이 뭐야? 인도 거절권이잖아. 인도 거절권은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제 청구는 완전히 채무자한테 해야 돼. 채무자한테 변제 청구해야지 경락인에게 변제 청구할 수는 없다. 이걸 자주 틀려요.
그 점 좀 조심하고. 다음 양가로 4번 과실수취권입니다. 과실 따먹는 권입니다. 323조 제1항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과일 다른 채권보다 먼저 채권 변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과실이 금전 돈이 아닌 때는 경매를 해야 돼요. 자, 무조건 이제 과실이 나오면 무슨 과실이 있었죠? 천연과실하고 법정과실이 있죠? 법정과실이 이자, 집세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요거 한번 보죠. 그 밑에 해설 예를 들면 자주 나와요. 예를 들면 유치권자는 소유자의 동의 얻어야 돼요. 동의를 얻어 유치 목적물을 임대하여 그 차임이 바로 법정과실이죠. 차임 법정과실을 다른 채권보다 먼저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가 있다. 요게 금년에 출제된 거죠. 유치권자도 자 점유하고 있으니까 과실 수취해서 변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에 이제 비용 상환채용권 두 개겠죠? 필요비하고 유익비입니다. 필요비, 유익비. 항상 비용이 나오면 무슨 비? 필요비하고 유익비. 자, 거기 325조 갑니다. 제1항 필요비야.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때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항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는 유익비는 무조건 선택이죠. 유익비는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여 누가 선택한다 그랬어? 항상 소유자가 선택합니다.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한 금액이나 또는 증가액을 선택해서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이 허용되면 뭐 성립하지 않는다?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게 연결된다 그랬죠. 자, 오른쪽입니다. 2번 유치권자의 의무 갑니다. 의무. 자, 유치권자는 지금 자기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어요? 남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어요? 유치권자는 자기 물건이야? 남의 물건이야 이거? 남의 물건이잖아. 남의 물건을 점유하죠. 유치권자. 항상 남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은 자기 소유물보다 더 잘 관리를 해야 돼. 그걸 선관주의 의무라 그래요. 선관주의 의무로 점유해야 됩니다. 자, 거기에 324조 유치권자의 줄거 선관주의 의무입니다. 선관 의무 제1항 유치권자는 남의 물건이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돼. 자기 물건보다 더 잘 점유하는 걸 선관주의 의무라 그래. 자, 그 다음 2항부터 제2항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성락 없이는 유치물을 남의 물건이니까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또는 담보 제공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유치물의 줄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할 수 있다는 거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소유자 성락 없이도 할 수 있다. 만약에 제3항 유치권자가 전 두 항 그러면 1항, 2항 규정에 위반한 때는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옆에 형성권. 무조건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자, 방가로 2번 또 1번 방가로 1번 채무자. 만약에 채무로 따지면 채무자고 물건으로 따지면 소유자죠. 또는 소유자의 성락 없이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임대차했죠. 그럼 불법이네. 성락하면 불법 임대차니까 임차인 앞에 살짝 적어. 불법 임차인은 소유자나 경락인에게 임대차 이력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런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양거로 4번 유치권의 소멸 갑니다. 유치권의 소멸에서는 양거로 2번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요. 자, 우리가 담보물권에서는 이 피담보 채권이 주, 담보물권, 유치권은 종이죠. 이 채권이 만약에 시효로 소멸했어요. 그러면 부종성으로 유치권도 소멸한다. 그거죠. 326조.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조심해야 돼요. 자, 유치권 행사는 뭐야? 유치권 행사가 뭐죠? 인도 거절권이죠. 인도 거절권은 물권 행사지 채권 행사가 아니잖아요. 자, 채권 행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의리가백에 이행 청구하는 거죠. 돈 갚아라라고 청구하는 게 채권 행사예요. 유치권 행사는 인도 거절이죠.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에도 채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다시 보면 유치권 행사 즉 인도 거절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치지 않는다. 다음 양거로 3번 유치권의 특유한 소멸 청구. 자, 1번 채무자의 소멸 청구. 옆에 적어서 이거는 형성권이라고 하죠. 형성권. 유치권자가 선관주의 의무 등을 위반하면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에 따라 유치권은 소멸의 형성권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다른 타담보 제공과 유치권 소멸 청구, 요거는 옆에 적어 청구권입니다. 요거는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에요. 327조 보면 채무자 갑은 상당한 담보, 예컨대 시계, 반지 등을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형성권이에요. 채무자의 권리죠. 자, 타담보 제공 한번 보죠. 답이 을에게 자동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자동차가 그다음에 채권자 고장이 나서 카센터에 맡겼어요. 그러면 100만 원 수리대금이 나왔다고 하죠. 그럼 이 사람은 자동차 수리대금 채무자, 유치권자, 채권자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자동차 인도 거절하고 있죠. 유치권. 카센터 주인은 권리가 두 개잖아. 채권과 유치권. 이게 주된 권리, 종된 권리죠. 자, 그런데 갑이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없으니까 이제 갑이 을에게 내가 자, 시계 반지를 줄 테니까 시계 반지를 담보로 잡고 자, 이 차 좀 달려달라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을이 이제 성락하게 되면 유치권이 소멸됩니다. 담보 제공해야 됩니다. 담보 제공. 이거는 채무자의 권리야. 채무자의 권리. 자, 그래서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 시계 반지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 밑에 까만 색깔 나오죠. 이 타담보 제공과 유치권 소멸 청구는 채무자의 권리입니다. 즉 소유자의 권리지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니에요. 그런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채무자의 청구권입니다.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3번 점유상실입니다. 328조 유치권은 오로지 점유상실하면 소멸합니다. 유치권의 개념이 뭐였어요? 개념이 뭐였죠? 유치권은 점유 더하기 인도 거절권이었죠. 이게 유치권의 개념. 그러니까 점유 상실하면 당연히 유치권 소멸합니다. 자, 오른쪽 가보죠. 자, 그래서 유치권은 점유를 본체로 하므로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다만 유치권자가 점유 침탈당했어요. 자, 세탁소 주인이 아니면 카센터 주인이 이 유치 목적물을 도둑 맞았어요. 아까 했던 겁니다. 침탈당했어요. 병이 훔쳐갔어. 그러면 이 유치권이 소멸한단 말이야. 유치권이 소멸하니까 유치권이라는 본권이 없으니까 유치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 못한다 그랬잖아. 유치권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와야 된다 그러지? 이거는 점유권으로 찾아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주 나온단 말이야. 점유물 반환 청구예요. 단 몇 년 내? 점유물 반환이니까 몇 년 내? 1년 내죠. 1년 내 반환 청구해서 찾아오면 처음부터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은 걸로 됩니다. 자, 갑니다. 다만 유치권자가 점유 침탈을 당했어요. 침탈에 죽었고 절도 강도 당한 경우입니다. 법에서는 개념을 빨리빨리 파악해야 돼. 그냥 분실한 것은 침탈이 아니에요. 절도 강도 당했으나 그때는 점유권 동그라미죠.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으로 살짝 적어 몇 년 내? 1년 내에 점유를 회복한 경우에는 처음부터라고 적어 처음부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됩니다. 몇 년 내 찾아와야 돼? 1년 내.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돼. 따라서 볼까요?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아직 회복 안 했죠. 아직 점유를 회복하지 않았다면 아직은 유치권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점유가 회복이 되어야 유치권이 살아나요. 그럼 이제 우측에 보세요. 자, 기출문제. 제3자 병이 유치 목적물인 건물의 점유를 침탈 동그라미 침탈 나왔네. 침탈 빼앗겼더라면 자, 갑이 유치권자죠. 침탈 당했다면 갑이 유치권자입니다. 유치권자 갑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1년 내 회복하면 갑의 유치권은 처음부터 되살아난다. 몇 년 내 찾아와야 돼? 1년 내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세탁소 주인이 세탁물을 도둑 맞았다. 그럼 세탁소 주인은 어떻게 찾아와야 돼?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찾아와야 돼. 몇 년 내? 1년 내야. 유치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점을 조심해야 돼. 자, 그럼 1년 내 찾아오면 처음부터 점유가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이제 첫 시간부터 이제 강조한 게 저당권만 남았어요. 점유권.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용의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금 담보물권, 지금 유치권, 오늘 여기까지 했어요. 다음 저당권, 질권 이렇게 돼 있어요.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반드시 기억할 게 자, 등기 못하는 거 정리하면서 등기 못하는 게 뭐죠? 점유권이죠. 그리고 오늘 배우는 유치권. 등기를 못해요. 반드시 암기해 줘야 돼. 점유권, 유치권. 공식이야, 공식. 그럼 이 등기를 못하니까 공시 방법은 오로지 점유야, 점유. 공시는 점유로 공시합니다. 점유권도 점유해야 점유권 취득해. 유치권도 점유해야 유치권 취득합니다. 다음, 두 번째. 점유를 못하는 거. 점유 못하는 물건이 배웠죠. 지역권. 지역권 점유를 못하죠. 하고 다음 주에 배울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지역권자하고 저당권자는 점유를 못해요. 점유를 못하니까 지역권이나 저당권이 침해당하면 물청 중에 뭐가 없다? 반환 청구권이 없고 방해 배제 청구하고 방해 예방 청구만 할 수 있다. 이게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한단 말이에요. 항상 등기하고 점유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자, 아직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일단 저당권에 이렇게 적어. 저당권 이퀄 우선 변제권이라고 적으세요. 오로지 우선 변제받는 권리가 저당권이야. 저당권은 뭐라고? 우선 변제권. 그리고 점유 X입니다. 점유를 못해요.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 점유를 못해. 거기 356조 요거만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당권의 내용 보면 356조 저당권.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줄거세요.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이거야.
점유를 은행에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담보로 제공한 동그라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줄거 우선 변제받는 권리다. 우선 변제권. 자, 그러면 우리 개념 한번 정리해 보죠.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이 프린트물에 개념 다 나와. 1번 프린트물. 자, 프린트 한번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4페이지 보세요. 프린터 4쪽. 4쪽에 맨 밑에서 10번째 제2장 강론 8종의 물건의 종류화인데 여기에 머리에 들어가야 돼. 자, 192조 보면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자, 1항 물건 그럼 뭐야? 부동산이나 동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사실상 지배권이 점유권이야. 그리고 2번 211조 소유권의 내용입니다.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기 소유 물건을 세 가지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이 있다. 다음 3번에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4.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매년 용수나 통행 등 일정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즉 성역지를 자기 토지 요역지에 어디에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다. 점유 X죠. 자, 5. 전세권입니다. 1항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반드시 전세금 지급하고 부동산을 타인의 부동 점유하여 부동산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하며 여기까지가 용익물권.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손의 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2항 농경지는 절대로 전세권의 목적을 하지 못한다. 자, 6번 320조 유치권의 내용. 1항 타인의 물건이나 또는 타인의 유가증권 동그라미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결련하여 의존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 있는 경우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 즉 점유 더하기 인도 거절권. 점유 더하기 인도. 다음 7번이 저당권은 맨 뒤에 우선 변제받는 권리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저당권 들어가도록 하죠. 조금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 과정을 잘 해야 됩니다. 물건이 가장 어려워. 다음 주 저당권 마치고 이제 계약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또 월요일 뵙겠습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